오늘은 아주 짧게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는데, 아시아 시장 상대적으로 많이 빠지면서 아시아 시장하고 유럽 시장하고 미국 시장이 이제 올해 이제 월요일 들어서 반등세가 세게 나타났어요. 비트코인은 눈치 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게 5시간 봉을 보면 지난번 이렇게 한번 밀렸다가 이 부분이 뚫려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사이에서 공방을 치고 있어요. 아래로 내려갈까 위로 올라갈까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테슬라도 역시 이제 한번 세게 밀렸다가 다시 반등했습니다. 특이한 거는 이제 보시면 여기 실버죠. 실버가 8% 튀었는데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이게 뭐 한 1월 말 1월 29일날 25달러 정도 하던 게 여기 고점 29달러까지 올라갔다가 단기간에 확 튀었죠. 근데 이제 특이한 건 은은 튀었는데 여기 보면 금은 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스탑에 갔던 게 테슬라 쪽으로 왔다가 테슬라 올라가면서 튀었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은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은 쪽으로 넘어갔어요. 이게 커머디티 쪽에 은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과연 좋은 거냐? 뭐 개미들이 투자하는 게,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이제 가치라든가 가격에 어떤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근거 없이 대규모 자금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가격 동향을 밀어올리는 거는 안 좋은 거죠. 사실 공매도를 치면서 가격을 밀어내리는 헤지펀드도 나쁘겠지만, 때로 몰려다니면서 근거 없는 가격 상승을 일으키는 개미들도 좋은 게 아닙니다. 시장에서는. 이 작전 세력하고 다른 게 뭐죠? 작전 세력들이 대규모로 한 곳에 가서 허위 사실을 알리고 가격을 밀어올리는 그런 작전 세력이나, 그냥 어느 쪽에 가서 뭔가를 가격을 밀어올리는 개미나 지금은 차이점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문제점은 이 개미들이 단순히 그냥 자기 보유 자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신용을 끌어다가 쓰는 거가 문제인 거죠. 그 신용을 끌어다 쓰던 게 붕괴되면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시장에. 그게 이제 문제죠.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런 상황이 사실 잘못하고 있는 게 정부 당국자들의 책임이 커요. CNI, 그러니까 또 특이한 거는, 또 하나 이제 특이하게 봐야 될 거는 중국인데, 중국의 이제 제조업 PMI 지수하고 서비스업 PMI 지수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제조업은 이제 점진적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서비스 PMI는 급격히 내려왔어요. 이게 베이징인가요? 얼마 전에 강력하게 주변 봉쇄를 다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중국 경제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요번 주에 나온 kak신에서 나온 거, 앞에서 보여드린 거는 이제 미국의 통계 당국에서 나온 거고, kak신에서 나온 것도 제조업이 굉장히 빨리 올라갔다가 상당히 밑으로 세게 밀렸습니다. kak신 지수는 중소업체들을 포함한 지수고요. 이 중국 당국 지표는 중소업체는 좀 빠져있는 지표거든요. 중소 쪽에도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이번에. 강력하게 이제 중국 쪽에서 코로나 때문에 봉쇄하면서. 그 다음에 한 가지 기사를 추천해드리면 이건데요. 해주라. 이제 가끔 말씀드렸죠. 김현석 씨의 월스트리트에 나오는 가끔 보여드렸고, 이분이 국내에서 들어와서 기사를 쓰시고 계신데, 게임스탑 사태가 대규모 조정 부를 가능성이라고 해서 2월 1일자 기사입니다. 한번 내용을 읽어보시면 괜찮아요. 안에 내용은 전체적으로는 그거예요. 이제 해제펀드의 공매도와 개미들의 맞불 공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해제펀드가 사실 공매도를 포기하진 않을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할 거고, 그리고 헤지펀드가 공매도에서 패배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시장의 불안정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흔들리긴 했는데, 그렇다고 한없이 흔들리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너무 한쪽으로만 가시면 안 돼요. 사실. 왜냐하면 이런 시장의 불확실성이 있는 과정에 사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파월 의장이 이번 버블을 터뜨리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이미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려왔지만, 제롬 파월 뿐만 아니라 예전에 버냉키 의장조차도 결과적으로 시장이 올라가고 주식시장이 흔들리면 무서워서 뒤로 물러났었거든요. 그런 행위들을 반복했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제롬 파월 의장은 주식시장에 자기가 립서비스로 개입을 해서 시장에 유동을 치는 걸 전혀 원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연준 이사, 그러니까 연준에 대표돼 있는 의장 말고 다른 그런 사람들, 연준 이사들도 그런 쪽에 뭔가 액션을 하게 되면 연준 의장이 그거를 이제 뭔가 대화로 막을 그런 행동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시장이 급격하게 밀리면
반드시 립서비스 대응해서 시장을 떠받칠 행위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요. 시장이 밀린다고 또 시장이 안 밀린다고 한없이 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지금은 해야 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항상 시장을 접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관련된 얘기를 잠깐 또 드리면 이거 반도체 관련된 건데 이게 하나금융그룹 하나연구소 올 거예요. 2월 1일자 아니 1월 29일자 연구 보고인데 반도체 1월 달 리뷰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디램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3개월 연속. 그 다음에 국내 그 반도체 생산 출하도 역시 좋아요. 그리고 국내 12월 국내 수출이 메모리 및 시스템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가 모두 역대급 그 경신을 했죠. 밑에 보면 다른 차트들 가격 차트들이 쭉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거 보면 이게 이제 두 개가 출하하고 재고거든요. 근데 출하도 높고 재고도 높으니까 아니 출하하고 저기 생산. 근데 생산하고 출하가 다 높으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재고가 쌓이질 않고 일정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미 기사 보도에 많이 나왔지만 자동차 반도체가 작년에 디램 반도체 만들어내느라고 자동차 반도체가 부족한 현상을 발생시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도 반도체 호황이 올해도 이어질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 이 업계 담당자 삼성하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담당자들도 다시 사이클 디램 반도체 쪽에 호황 사이클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거는 삼성전자의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현대차에서 삼성 OLED를 아이닉스 5에 탑재하기로 했는데 이거는 이제 이 처음 탑재한 삼성 OLED가 처음 탑재되는 게 아니고 이미 2018년도인가 아우디에서 이미 탑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백미러를 이제 자동차 밖에 문에다 달잖아요. 그런데 그 예전에 요 안쪽에다 다는 백미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이미지 센서나 카메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백미러 여기 밖에 다는 게 아니고 여기서 밖으로 촬영하는 카메라에서 담긴 영상을 여기다 뿌려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OLED를 이 안쪽에다 달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왜 말씀드리는 거냐면 삼성이 자기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반도체 OLED 들어가잖아요. 자기 제품 그다음에 뭐 백색 가전에 만드는데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쓰는데 그런 어떤 그 자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수직 계열화된 그런 부품들을 다른 쪽 산업에서 계속 끌어다 쓴다는 거예요. 그 자동차에서도 반도체나 이런 것들을 갖다 쓰고 뭐 OLED 갖다 쓰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이제 여러 가지가 걸쳐서 있어서 하나의 이슈로 주식이 확 달려가기는 난망하지만 안정성에서 놓고 보면 삼성전자는 포트폴리오가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쪽에서 수요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제품들을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추세적으로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는 대표적인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게 하나의 그 삼성전자 안에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데 LG전자는 그렇게 수직 계열화되어 있지는 않고 이제 회사들이 흩어져 있죠. 그런데 이 흩어져 있는 회사들의 그 LG그룹을 보면 LG그룹은 지금 자동차 회사 쪽이나 이런 쪽으로 점차적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하고는 약간 색깔이 좀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참 유심히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입장에서 안착이 잘 되면 LG전자가 과거에는 굉장히 그 낮게 평가됐던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좀 리레이팅이 다시 재편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유심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LG전자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뭐 LG화학 배터리 만들고 있고 LG전자에서 모터 만들고 있죠. LG디스플레이 OLED 나오죠.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된 쪽하고 그 캐나다 쪽에 있는 3위 기업하고 해서 그 별도의 또 법인 그 회사를 또 하나 만들었죠. 이런 걸 놓고 보면 LG의 이 변화의 행보가 심상치 않은 건 확실합니다. 시장의 조정이 어떻게 가겠느냐? 다른 지표들보다는 그냥 제가 이 지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직은 ING라고 봐야 되겠죠. 결과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게 하이드 채권 스프레드거든요. 국채하고 미국에. 최근 추이를 보면 계속 내려와서 바닥을 찍고 약간 위로 이 스프레드가 상승하고 있거든요. 이게 하루 늦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주식시장이 튀었기 때문에 조금 내려왔을 겁니다. 근데 추세상으로 아직 완전히 꺼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아직은 조정 국면에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걸 사야 될지를 잘 보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 매수해야 될지를 잘 판단해서 매수하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요번 시장의 그 강도가 굉장히 세다는 생각을 하여튼 매번 하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